경기도와 국회가 경기 북도와 관련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의회는 의견 충돌로 특위 구성이 무산되면서 국회와 도의회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잠실 광역환승센터를 잇는 G6000번과 G6100번 노선을 오는 8일부터 증차할 예정입니다. 이번 증차로 배차 간격이 5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해암사지박물관 잔디마당에서는 20여 종의 체험 부스와 에어바운스,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양주시가 경기 치즈 복합단지 조성 연구 용역을 진행합니다. 낙농산업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북부 지역을 돌며 경기 북도와 관련된 설명회를 이어가고 있고 국회도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가 열리는 등 북도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정작 경기도의회는 의견 충돌로 특위 구성이 무산되면서 국회와 도의회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경기도의회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상임위에 안건 상정도 못한 채 불발됐습니다. 전체 의원들의 91%인 142명이 동의를 했고 여기엔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특별위원회 설치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에 힘을 싣겠다던 의원들은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의회가 머뭇거리는 사이 경기도와 국회는 관련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기도 의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경기 북부의 발전이 달린 우리 지역, 우리 도민의 일에 민의의 기관이 앞장서지는 못할 망정 뒷짐지고 설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난 2일 국회의원 48명이 공동 주최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는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민철 국회의원과 김성환, 최춘식 의원 등 40명이 넘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도의회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 북부를 여러 차례 방문해 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보았고 이 잠재력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7일 통과되지 못한 경기도의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인 경기도가 국회보다 늦어선 안 된다며 특위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이번에 특별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힘도의원님께도 강곡하게 다음 회기 때 꼭 특별위원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국회보다 이 문제에 있어 뒤에 가서 되겠습니까? 김 지사는 두 차례 여론조사 결과 경기 남부의 찬성 비율이 높아진 점을 들며 북부에 맞는 비전과 경의선, 경원선, 경춘선 구간에 맞는 3개의 권역별 청사진을 이미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년 총선 전에 이 북부 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시켜 주십시오. 국회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3개의 법안이 논의되고 있고 타 지역 국회의원들의 동의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반면 경기도의회는 특위 불발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기도의 민주당은 6월 회기를 통해 특위 구성을 재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와 경기도는 경기 북도 특별자치도를 위한 구체적인 발전 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의정부와 잠실 광역환승센터를 잇는 G6000번과 G6100번 버스 노선을 오는 8일부터 증차합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1월 두 노선의 출퇴근 전세 버스를 2회 증차했지만 밀락 고산지구 일부 구간에서 탑승이 어려운 문제가 계속 발생해
경기도와 지속적인 논의 끝에 추가 증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G6000번은 2층 전기버스 1대, 출퇴근 전세버스 2대가 증차되고 G6100번은 출퇴근 전세버스 2대가 확대 운영됩니다. 시는 이번 증차로 배차 간격이 5분 정도 단축될 걸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의정부시는 밀락 고산지구 시민들의 전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달 안에 1-8번 노선을 2대 증차하고 상반기에는 고산지구에서 장암역 마을버스 노선 운행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린이날을 맞아서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소식 들어보시고 양주에서 즐거운 시간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양주시 아동친화팀 임수빈 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주시청 아동친화팀 임수빈입니다. 예, 양주시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특별한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4년 만에 지금 대면 행사로 열리게 되는 건데요. 어떤 준비하고 계십니까? 5월 5일 어린이날에 양주시 해암사지 박물관 잔디밭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아이가 더 행복한 나이라는 주제로 그간 코로나로 인해서 경험하기 어려웠던 20여 종의 체험 부스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10여 종의 에어바운스와 그리고 무대에서는 기념식과 여러 종류의 축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예정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놓치면 아쉬운 프로그램 꼽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랜만에 하는 아이들을 위한 행사라서 저희가 진짜로 심사숙고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했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 고른다면 웃음 넘치는 마술 공연, 팡팡 신기한 버블쇼, 하하호호 재미난 에어바운스와 그리고 양주시 어린이들이 그간의 갈고 닦은 실력으로 쌓아올린 줄넘기 퍼포먼스와 신나는 세계팀의 동아리 댄스 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양주시 어린이들이 행사에 참여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 어린이들을 향한 양주시의 진심이 보이는데요.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연계해서 관내 초등학교에 전문 교육과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이 진행 중이며 우리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아동참여위원회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엔 환경보호를 주제로 해서 자체 기획한 환경포스터 공모전과 깨끗한 환경의 날 캠페인을 개최하여 관내 아동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내었고 제2기를 맞이한 올해에도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와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니 우리 아동들이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주시 임수빈 아동친화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주시가 지난 2일 경기 치즈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오는 2026년 낙농 관세 철폐에 따른 대외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백색 CU 소비 감소 등 낙농 산업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동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기획됐습니다. 시는 서울우유 양주 신공장과 연계한 새로운 프리미엄 치즈 전시, 체험, 관광 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 방향 설정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강수현 시장은 경기 치즈 복합단지를 양주시의 대표 볼거리, 먹거리, 관광 문화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나흘 동안 최대 진도 3.5 등 19차례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충북 옥천에서도 지난달 30일 규모 3.1의 지진이 일어나서 주민들이 놀라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와 직장에서의 지진 대비 훈련을 의무화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내진 설계 의무화를 강화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지진 발생 시 피해 위험에 놓여 있는 현실인데요. 행정안전부는 최근 학교와 항만, 공항과 병원 등 전국 공공시설 4곳 중에 한 곳은 여전히 지진에 취약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연재난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전에 징후를 감시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뿐입니다. 재난 대비에 지나침이라는 없다는 생각으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서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기도가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포천시 군내면 청성로에 위치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상 2층, 연면적 2,400제곱미터로 산모실 20개 호실과 간호사 등 26명이 근무합니다.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168만 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3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는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2026년까지 안성과 평택에도 공공산후조리원 2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